2010년 6월 11일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개막됐다. 6개 대륙에서 선발된 32개국 선수들의 우승컵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 대회가 진행되면서 우승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순항한 반면 독일 월드컵에서 나란히 결승에 올랐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탈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대회 시작 전부터 감독과 선수 간의 불화로 우려를 낳았던 프랑스. 선수단 분위기는 경기장에 그대로 드러났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경기 결과 여부를 떠나서 경기 내용이 좀 좋아지면서 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축구가 다시 그렇죠. 헤딩 밀어주고 슛. 오버헤드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레드 카드가 선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렐라 슛 들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은펠랍니다. 네. 프랑스는 결국 팀 내 어떤 내분, 불화, 아늑대가 퇴출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2002년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또 악몽을 꾸게 됐고요. 조별리그 결과는 1무 2패. 1승도 거두지 못한 프랑스는 A조 꼴찌로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다. 대회전 본선 참가국 중 최고령 팀으로 세대교체 실패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던 이탈리아. 최약체 뉴질랜드에게까지 선제골을 내주며 16강 탈락 위기에 놓였다. 슛! 네, 성공시킵니다. 1대1 동점.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명예회복에 나선 3차전. 중원 싸움에서 압도당한 이탈리아는 무려 3골이나 허용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아주리는 무너집니다. 괄리아렐라 때릴 수 있어요. 멋집니다. 괄리아렐라 자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옵니다. 뒤쪽에서 슛! 벗어납니다. 안 들어갔어요. 패패였는데요. 자, 과연 디펜딩 챔피언의 자 끝났습니다. 끝나네요. 경기 종료됩니다. 이탈리아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합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이탈리아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우승컵을 노리던 유럽 강호들의 잇따른 부진.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한 잉글랜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두 경기를 무승부로 마친 잉글랜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서 치러진 슬로베니아와의 최종전. 오른발로 올려준대요. 헤딩! 자, 발에 맞췄습니다. 저메인 데퍼 선취골 터뜨리는 잉글랜드입니다. 저메인 데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잉글랜드 입장에서는요. 네. 수비수원 맞고 데디치 슈팅. 다시 한번 비르사 슛. 빗나갑니다. 저메인 데포의 결승골로 첫 승을 거둔 잉글랜드. 헛거리로 간신히 16강에 합류하며 체면 치레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대회 초반 강호들의 부진은 극심한 골 가뭄으로 이어졌다. 조별리그 48경기에서 나온 골은 101골. 경기당 평균 2.1골로 월드컵 역대 최저 기록이다. 그 원인으로 공인구 자블라니가 지목됐다. 선수들은 자블라니의 지나친 탄력에 불만을 표시했고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É horrível, eu falei, é horrorosa, é muito ruim. Pô, sei lá, parece aquelas bolas que tu compra no supermercado. 세계적인 선수들도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자블라니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다. 그들이 정교하게 감아차는 프리킥은 여지없이 골대를 넘어갔고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프리킥 골은 단 한 골도 터지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에서 저희가 훈련과 시합을 통해서 보지만 이 고지대에 가면 또다시 이 공이 날아가는 이 속도라든지 방향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볼을 감는다든지 하는 것은 고지대에서는 감기지가 않습니다. 볼이 감기지가 않고 볼찬 그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기 때문에 처음에 훈련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네. 자국 국민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 개최국 남아공.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을 치르며 시작된 경기. 하지만 개최국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와이드하드 오른 왼발로 올려줬고 연결됐고 슛!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마르케스! 자, 올려주고 뒤에서 헤딩! 아슛! 골입니다. 마지막까지 3대0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루과이가 3대0을 만듭니다.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남아공. 우려했던 일은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개최국으로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팀들의 부진도 이어졌다. 90년대 세계 축구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나이지리아. 메론의 코너킥 헤딩! 골! 에인세 헤딩골! 중거리 슛! 정면 슛! 골이 들어왔어요. 골이에요. 역전골이 네. 터집니다. 그리스 토러스리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아일라. 위험했어요. 벗어났습니다.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 C조의 알제리 역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2조에 속한 검은 돌풍의 원조 카메룬 역시 1승도 올리지 못하며 월드컵을 마감해야 했다. 대회 시작 전 4강 전력이라 평가받던 코트디부아르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북한전에서 부진을 만회했지만 죽음의 조를 탈출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했던 그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결과 또한 없었다. 감독 재임 기간이 채 1년도 안 된 팀들의 결과는 모두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장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조직력을 가다듬기 힘들고 팀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결과였다. 하지만 부임한 지 2년 6개월 된 라이바치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달랐다.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며 독일 월드컵에 이어 아프리카 팀 중에 유일하게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팬들의 열광적이면서도 일방적인 응원도 아프리카 팀들의 부진을 막지 못했다. 특히 경기장 가득 울려 퍼지는 아프리카 전통악기 부부젤라의 소음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다. 심지어 선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日本でもやはりうるさいっていうのはすごい言われてて、やっぱり試合にも影響す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できればなくしてほしいっていうのは 부부젤라의 금지가 논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부젤라 소음은 대회 내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자블라니의 위력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고전하고 부부젤라의 소리에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축구 변방국들의 선전은 조용하면서도 강했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뉴질랜드의 선전은 눈부셨다.
대회전 최약체로 평가됐지만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뉴질랜드의 돌풍은 놀라웠다. (4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등장한 북한도 세계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을 맞아 2대1로 인상적인 모습을 펼친 북한. 하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하지만 죽음의 조에 속한 세계적인 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투지. 결코 주눅들지 않던 그들의 당당함은 세계 축구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일 월드컵 이후 아시아의 두 팀이 16강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강 소식을 전한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첫 상대는 유로 2004 우승국 그리스. 한국은 초반부터 그리스를 강력하게 몰아붙였다. 전반 7분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 자, 올렸습니다. 좋아요. 이정수! 네! 이정수! 대한민국이 선제골을 만드는데요. 이 골은 기선을 잡는 굉장히 중요하죠. 선수들이 우선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죠. 네. 허정무호 출범 후 선제골을 넣었을 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후반 7분 박지성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자, 가르쳤습니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중앙으로 세도합니다. 박지성! 슛! 골! 박지성! 2대0이 됐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자, 월드컵 역사,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요. 박지성 선수 여유있게 쇄도하면서 2대0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정 첫 16강을 향한 첫 발걸음을 완벽한 승리로 시작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아마 이렇게 경기를 잘하는 경기를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아르헨티나였다. 뒤쪽 넘어갔습니다. 슛! 메시 막아냈습니다. 슛! 다시 한번 눌렀고요. 다시 한번 헤딩. 그라운드를 가득 메운 아쉬움.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최후의 일전. 상대는 나이지리아였다. 태극전사들의 표정에선 비장함까지 느껴졌다. 전반 12분 위기는 일찍 찾아왔다. 오디아가 올렸습니다. 막기 쪽에서 차두리 뒤 사람을 놓쳤어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냉정함을 되찾은 대한민국. 경기 주도권을 빼앗는 데 성공했고 전반 38분 또다시 이정수가 해결사로 떴다. 자, 기성용 올렸습니다. 네! 슛! 이정수! 이정수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자, 저 그리스의 첫골 똑같은 장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치. 자, 또 더만 경기장에서 태극기가 다시 한번 휘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전사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독점골. 전반을 1대1로 마친 대한민국. 후반 3분 프리킥 찬스. 박주영이 나섰다. 슛! 박주영! 10점골이
봐도 속수문 책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골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낸 나이지리아. 양팀의 공방전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대한민국이었다. 경기 끝났습니다. 종료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6강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며 기어코 일궈내고만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아시아 축구의 힘은 계속됐다. 월드컵 개막 이전 여러 차례 평가전을 치렀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에 자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일본. 하지만 본선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왼발로 하나 올렸어요. 자, 뒤쪽에 있는데요. 슛! 일본은 패하긴 했지만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슛! 골! 일본 선수가 터집니다. 엔도의 오른발 슛! 올렸어요. 추가골 터집니다. 중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압박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아선 일본. 정확한 프리킥까지 더해지며 일본 역시 원정 첫 16강 진출의 기쁨을 누렸다. 유럽의 축구 강호들이 몰락하고 아프리카 팀들이 부진 속에 더욱 빛난 결과였다.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나선 16강전. 뒷발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김정우가 막혀주는데요. 조심해줘. 다시 진영을 정비한 대한민국. 우루과이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해 나갔다. 그러던 후반 22분. 이쪽에서 슛! 이청용! 좋습니다. 8강으로 가기 위한 태극전사들의 투혼은 놀라웠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아부으며 전의를 불태우던 후반 35분. 다시 한번 공급하는데요. 수아레스입니다. 수아레스. 잘 때렸네요. 수아레스가 먼 쪽 포스트를 보면서 다 맞췄는데. 딱 찔러졌습니다. 오사이드입니다. 슛! 들어갔네요. 이게. 자, 마지막 공격 기회를 가져가 봐야 될 텐데요. 아쉬운 패배. 1954년 월드컵 첫 도전 이후 56년 만에 일궈낸 값진 결과. 남아공에서의 도전은 16강에서 멈췄지만 젊은 선수들의 무서운 성장은 4년 후를 더욱 기대케 했다. (4강을) 목표로 했던 일본도 16강에서 그 행보를 멈춰야 했다. (120분간) 숨막혔던 승부.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지만 승리의 여신은 일본을 외면했다. 벗어납니다. 크로스 먹고 벗어납니다. 자, 사실 체력 소모가 참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슛 성공! 네, 4강 첫 8강. 대회 첫 번째 승부차기에서 패한 일본. 그들의 도전은 8강 문턱에서 좌절됐다. 반면 파라과이는 사상 첫 8강 진출을 이루며
남미팀 강세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브라질이 있었다. 선제골이 운 좋게 인정되며 기세를 올린 아르헨티나 역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8강에 합류했다. 월드컵 본선에 나선 남미 5개국 중 4개국의 8강 진출. 남미 축구의 저력은 남아공에서 빛을 발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16강에 나선 가나. 아프리카의 희망을 안고 가나는 연장 승부까지 펼쳤고 결국 8강 진출에 성공한다. 달려 들어갑니다. 김희슈 들어갔어요. 기안이네요. 아사모아 기안. 남미의 초강세에 밀린 유럽 국가들은 대진운도 따르지 않았다. 16강에 진출한 6개 팀끼리 8강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 것이다. 로벤, 스네이더, 반페르시가 버티고 있는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의 16강전. 천천히 방향 바꾸면서 왼발 슛! 골! 로벤이 터뜨렸습니다. 자, 불교한데 싸우십니다. 카윈 내주고요. 슛! 성공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만회골을 성공시킨 슬로바키아. 하지만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다. 결국 네덜란드가 8강 진출에 성공하며 우승을 향한 꿈을 이어갔다. 이베리아 반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6강 빅매치.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킬러들의 화력 대결이 경기 내내 이어졌다. 팽팽하던 대결은 후반 17분 유로 2008 득점왕 다비드 비아의 발에서 갈렸다. 패스 연결 비아! 골이에요! 자,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두르고 8강에 진출합니다. 전통 라이벌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글랜드와 독일 간의 16강전. 두 팀의 오랜 라이벌 역사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에서 나온 허스트의 슛이 골이냐 아니냐를 두고 44년 동안 논쟁을 거듭해온 두 팀. 8강 티켓을 놓고 펼친 치열한 공방전에서 독일은 클로제의 선제골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클로제! 야, 시켰습니다. 왓슨의 만회골로 추격의 의지를 살린 잉글랜드. 하지만 밀러의 연속골에 힘없이 무너지며 짐을 쌓아야 했다. 4대1. 큰 점수차로 패한 잉글랜드는 추격 의지를 꺾어버린 오심 때문에 2번 울어야 했다. 2대1 상황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두 팀. 전반 38분 램파드의 회심의 슛이 골라인을 넘어갔지만 주심은 노골로 선언했다. 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맞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완벽하게 안 해요. 없지 않습니까? 골인데 말이죠. 정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치명적인 오심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16강전에서도 나왔다. 헤딩 맞고 메시인데요. 흐름볼 메시가 공간이 만들어지죠. 열렸어요. 테베스 골이네요. 여기서 페레스 골키퍼가 얻고 나온 볼을 이거는 지금은 이게 완벽한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입니다. 네. 오심입니다. 네. 조별리그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오심덕을 봤던 아르헨티나. 뒤늦게 주심이 사과하는 웃지 못할 일도 펼쳐졌다. 쏟아지는 오심 속에 많은 팀들의 희비가 엇갈렸고 조별리그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오심은 남아공 월드컵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팔에 좀 맞았군요.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이
트래핑 과정에서요. 마지막에 지금 두 선수 모두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기성용 선수에게 이잖아. 이게 페널티 킥이에요, 이거. 카바니가 지금 거의 기성용 선수의 발을 밟았거든요. 나갔잖아요. 저거 완전한 파울이죠. 퇴장감이죠. 역대 최악의 오심월드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2010 남아공 월드컵. 빗발치는 항의에 급기야 피파 블레터 회장은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I have expressed to the two delegations they have been, let's say, directly concerned by evident referees' mistakes. 수많은 논란 속에 8팀이 결정됐고 8강전은 4경기 명승부가 연출됐다. 40년 만에 8강 진출을 이뤄낸 우루과이. 상대는 월드컵 출전 2번 만에 8강 진출을 이뤄낸 가나였다. 포를란과 수아레스가 이끄는 우루과이의 공격, 기안과 문타리가 이끄는 가나의 공격. 양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수아레스. 전반 추가 시간, 선제골의 주인공은 가나의 문타리였다. 하지만 후반 포를란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별다른 득점 기회 없이 연장 전후반 경기가 끝나기 1분 전 기적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자, 지금 상황은 마지막 슈팅을 이제 팔로 막아낸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부장이에요, 수아레스. 네. 마치 배구를 하듯이요. 조별리그에서 2차례나 페널티킥을 성공했던 기안이 키커로 나섰다. 하지만 자, 슛! 골대 맞고 빗나갑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네. 자, 기안의 페널티킥 실축. 이어진 승부차기. 우루과이는 포를란이 차분하게 성공했고 가나는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기안이 첫 번째 키커로 나섰다. 성공이었다. 양팀 두 번째 선수가 모두 성공했고 가나의 세 번째 키커는 멘사. 슛! 막혔어요. 존 멘사. 자, 무슬레라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페레이라. 자, 슛! 자, 막시 페레이라. 아디야. 슛! 또 한 번 막힙니다. 자, 무슬레라가 역시 방향 잘 잡아요. 무슬레라. 또 달려갑니다. 슛! 우루과이! 들어갔습니다. 4강입니다, 우루과이! 우루과이의 극적인 승리. 그들이 40년 만에 4강 진출의 기쁨을 누린 반면 가나는 남아공 월드컵 최대 드라마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페널티킥의 악몽은 스페인 파라과이전에도 재현됐다. 결정적인 슛 찬스 없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12분이 흐를 즈음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드라마가 연출됐다. 이거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을 쳤어요. 킥을 선언을 하는군요. 네, 피케 선수에게. 자, 지금 공을 보지 않고 카르도소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군요. 네. 달려갑니다. 카르도소 슛! 막힙니다. 카시아스의 선방! 세계 최고 수문장의 선방에 막혀버린 파라과이의 천금과 같은 기회. 2분 후 위기에서 벗어난 스페인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다비드 비아가 걸려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이것도 페널티킥 찍네요. 선언을 해줍니다. 또 옐로 카드가 한 장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양 팀이? 자, 승부의 초를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사비 알론소 슛! 골! 1대0! 다시 차라고 하는 이거 뭐냐면 보세요. 스페인 선수가 먼저 차기 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페널티킥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비 알론소 슛! 막혔어요. 다시 달려들어서 슛! 또 한 번 막힙니다. 또 막혔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강으로 가는 길은 두 팀 모두에게 쉽지 않았다. 그러던 후반 37분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가 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열렸죠. 다시 한번 비아! 골이네요. 다비드 비아. 다비드 비아가 이 위기에서
디아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스페인. 60년 만에 이뤄낸 4강이었다. 우승을 향해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역대 4번째 우승을 노리는 독일과 3번째 우승을 노리는 아르헨티나가 만났다. 1986년, 1990년 월드컵 결승에서 만나 한 차례씩 우승을 나눠 가졌던 두 팀. 두 팀의 스타일은 너무도 달랐다. 마라도나의 재림이라 불리며 자국 팬들의 기대를 짊어진 메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사이를 누비는 테베스. 순도 높은 골적으로 상대 골망을 흔드는 이과인을 내세운 아르헨티나는 개인기의 팀이었다. 반면 독일은 조직력을 앞세웠다. 독일 대표팀의 새로운 플레이메이커 외질과 타고난 골 감각을 지닌 뮬러의 등장. 대표팀에만 오면 위력을 발휘하는 클로즈와 폴스키의 화력도 여전했다. 여기에 독일 대표팀의 새로운 중원 사령관 슈바인스타이거의 활약은 놀라웠다. 개인기와 조직력의 대결은 의외로 쉽게 승부가 갈렸다. 메시의 현란한 드리블은 끊기기 일쑤였고 테베스의 돌파는 상대 수비에 막히고 말았다. 반면 조직력이 떨어지는 아르헨티나의 수비는 독일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서 좋은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바인슈타이거 가만 올렸습니다. 헤딩! 골! 자, 코비드리 시간 뮬러 성공시킵니다. 뮬러! 지나쳤습니다. 사이드 아닙니다. 그대로 들어옵니다. 슛! 슛! 골이네요. 클로제. 독일이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런 월드컵 무대에서 맞았습니다. 자, 빠지는데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가나요? 내주고 슛! 프리드리시네요. 왼쪽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왼쪽 찍어 올렸습니다. 클로즈! 골! 네 번째 골! 완벽하게 외질!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마라도나 아주 침통한 그런 모습인데 말이죠. 네. 마라도나 감독이 이끌고 메시가 뛰었던 아르헨티나를 무려 4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물리친 독일입니다. 우승을 장담하며 기고만장했던 마라도나 감독은 충격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다. Es una trompada de Muhammad Ali, así que no tengo fuerzas para nada. 우승을 위해 기존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한 브라질과 네덜란드. 화려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5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브라질은 실리 축구를 선보이며 8강까지 올랐다. 네덜란드 역시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고 수비에 안정을 두면서 철저히 이기는 축구를 선택했다. 그 두 팀의 대결은 경기 초반부터 팽팽했다. 화끈한 공격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던 두 팀. 그러던 전반 9분 브라질은 빠른 역습으로 네덜란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슛! 자, 이번엔 성공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쪽에 수비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지금 쇄도하면서 호비르 선수. 선제골을 허용한 네덜란드는 수비 위주의 브라질 공략에 나섰다. 결과는 골로 나타났다. 자, 코너킥 이어갑니다. 자, 근데 자, 뒤로 슛! 골! 자, 앞에서 카이트 선수가 머리를 넘긴 건 스라이더 선수가 들어가면서 2대1로 전세를 역전시킨 네덜란드. 마지막까지 골문을 굳게 닫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 이변은 아니었지만 의외의 결과에 8강에서 무너진 브라질. 월드컵 6번째 우승의 꿈을 4년 뒤로 미뤄야 했고 실리 축구의 중심에 섰던 카카는 쓸쓸히 퇴장해야 했다. 세계적인 미드필더답게 빠른 드리블 돌파 후 동료들에게 넣어주는 패스는 날카로웠지만 유독 골운이 따르지 않은 카카. 그냥 슛! 벗어납니다. 슛! 바깥으로 나갔네요. 카카가 다시 한번 연기한 바깥쪽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그는 도움 3개 무득점으로 자신의 3번째 월드컵을 마감했다. 대회 전부터 득점왕 1순위로 꼽히던 리오넬 메시 역시 아쉬움 속에 월드컵을 마감했다. 5경기에 풀타임 출전해 30개의 슈팅을 선보였던 메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슛은 골문을 외면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며 대회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포르투갈의 호날두. 팬들은 호날두의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멋진 골을 기대했지만 북한전에서 넣은 골이 그의 유일한 골이었다. 호날두 어디 갔네. 네, 호날두 선수.
4년 전에도 6경기에 단 한 골만을 기록했던 호날두. 대표팀만 오면 작아지는 그의 징크스는 이번에도 계속됐다. 소속 리그에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던 루니 역시 월드컵에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4경기를 뛰면서 9차례 유효 슈팅을 날렸지만 단 한 골도 성공시키지 못한 루니. 경기가 풀리지 않자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은 전 대회에 이어 또다시 재현됐다. 고진과 팬들을 향한 폭언으로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던 루니. 결국 지난 대회부터 월드컵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불명예까지 안으며 이름값을 해내지 못했다. (4강전은)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대결로 시작됐다. 경고 누적으로 주전 일부가 결장한 채 경기를 시작한 두 팀. 특히 우루과이의 공수 핵심을 담당하던 수아레스와 푸실레의 공백은 뼈아팠다. 만프롱코스트 자 공 돌리면서 접근하는데요. 그대로 중거리 슛! 만프롱코스트의 선제골입니다. 만프롱코스트 상당히 지금 이 긴 패스로 연결을 해주나 했더니 바로 슈팅을 날렸어요. 선제골을 내주고 위협적인 슛 찬스 한번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루과이. 서서히 공격 기회를 늘리며 반격을 노렸고 드디어 전반 41분 포를란이 진가를 드러냈다. 자신감 있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를란 그대로 한번 접고 중거리 슈팅 찬스 슛! 포를란입니다. 자, 이 선에서 중거리 슈팅. 골키퍼가 방향을 조금 잘 못 잡았어요. 네. 야, 포를란 대단합니다. 네, 40분. 자, 이 경기가 정말 아주 재밌게 되네요. 1대1 균형수를 맞춘 포를란의 중거리 슈팅. 전반전에서 한 골씩을 주고받은 후 결승을 향한 마지막 레이스에 돌입한 두 팀. 팽팽한 균형을 무너뜨린 주인공은 스네이더였다. 스네이더 감았나요? 그대로 찔러줍니다만 그리고 이어진 로벤의 쐐기골. 한시 올렸습니다. 헤딩! 골! 로벤! 자, 또 로벤이 결정을 하네요. 아른 로벤 3대1을 만들어냅니다. 우루과이는 추가 시간에 한 골 차로 따라붙었지만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승에 선착한 네덜란드. 그 상대는 스페인과 독일의 승자였다. 이번 대회 5경기를 치르면서 13골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독일. 가장 주목할 점은 주축 선수들의 나이다. 주장 필립 람의 나이 27세, 중원 사령관 슈바인스타이거 26세, 독일 월드컵 영 플레이어에 선정된 포돌스크 25세, 전차 군단을 새롭게 바꿔놓은 주인공 웨즐은 22세.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른 신성 밀러의 나이 21세. 젊고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독일을 상대한 노련한 스페인. 패스마스터 사비와 이니에스타는 독일의 어린 선수들의 강한 압박에 흔들림이 없었다. 상대를 잘 아는 두 팀 간의 대결은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그러던 후반 27분 스페인이 세트피스 기회를 맞이했다. 자, 먼쪽 봅니다. 헤딩! 대단합니다. 자, 지금 아주 골 대단합니다. 자, 독일이 선제골을 허용했고요. 스페인이 카를레스 푸열,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레전드가 터뜨린 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반격에 나섰지만 노련한 스페인은 한 골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4강에서 엔진이 멈춰서버린 전차군단 독일. 월드컵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이뤄낸 스페인. 이 순간을 위해 80년을 기다려온 무적함대의 환희는 계속됐다. 남아공 월드컵 폐막을 하루 남기고 열린 3, 4위 순위 결정전. 득점왕을 향한 우루과이 포를란과 독일 밀러의 화력 대결. 여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두 팀의 열정은 풍성한 골잔치로 이어졌다.
지난 대회에 이어 3위는 독일에 차지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역사적인 대결.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요하네스버그로 모아졌다. 우승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두 팀. 득점 없이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연장 후반 11분. 기나긴 침묵은 이니에스타의 발에서 깨졌다. 이니에스타 슛! 골! 스페인 이니에스타 만들어냅니다.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스페인이 균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스페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한 걸음 다섰습니다. 세 번째 결승에 올랐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네덜란드. 그리고 80년의 기다림.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우승으로 마무리한 스페인 모두 남아공 월드컵의 주인공이었다.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31일간 32개국이 펼친 우승을 향한 레이스. 그 뒤에는 승리의 환희, 좌절의 눈물이 함께했다. 새로운 영웅들을 탄생시키고 수많은 화제를 만들어낸 남아공에서의 축구 드라마. 이제 세계 축구 팬들은 4년 후 또 다른 주인공의 탄생을 기다린다.